다정낭독 8장 길을 보여준 울새. 메리는 꽤 오랫동안 열쇠를 들여다보았다. 열쇠를 이리저리 뒤집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미 말했듯 메리는 무언가를 하기 전에 어른들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의견을 묻도록 교육받은 아이가 아니었다. 열쇠에 대해 그녀가 생각하는 것이라곤 만약 이것이 닫힌 정원의 열쇠이고 문이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만 있다면 문을 열고 벽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오래된 장미나무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으리라는 것뿐이었다. 오랫동안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고 싶었다. 그곳은 다른 장소들과는 분명히 다를 것만 같았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언가 기이한 일이 일어났을 것만 같은 것이다. 게다가 만약 그곳이 마음에 든다면 매일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 혼자만의 놀이를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놀 수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문이 잠겨 있고 열쇠가 땅에 묻혀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 생각이 메리를 매우 기쁘게 했다. 100개의 방문이 신비롭게 닫혀 있는 집에서 혼자 살다시피 하면서 자신을 즐겁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 평소 활동하지 않던 메리의 뇌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실제로 상상력이 깨어나고 있었다. 황야에서 불어오는 신선하고 강하고 맑은 공기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공기가 메리에게 식욕을 가져다 주었고 바람과 맞서 싸운 것이 피를 돌게 했듯 같은 것들이 마음까지 일깨우고 있었다. 인도에서는 늘 너무 덥고 나른하고 약해서 무엇이든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지만 이곳에서는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그 이유를 자신은 몰랐지만 벌써 예전보다 덜 심술궂게 느껴지고 있었다. 메리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자신만의 산책로를 이리저리 걸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천천히 걸으며 벽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벽을 뒤엎은 담쟁이 덩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담쟁이 덩쿨이 문제였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보아도 빽빽하게 자란 윤기 나는 짙은 초록색 잎사귀밖에 보이지 않았다. 메리는 몹시 실망했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벽 너머 나무 꼭대기를 올려다보자 심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가까이 있으면서 안에 들어갈 수 없다니 정말 바보 같다고 혼잣말을 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주머니에 열쇠를 넣은 채로 갔고 밖에 나갈 때는 항상 가지고 다니겠다고 마음먹었다. 언젠가는 숨겨진 문을 발견하면 바로 준비가 되어 있도록 말이다. 메들록 부인은 마사가 오두막에서 밤을 보내고 오도록 허락해 주었다. 하지만 마사는 아침이면 어느 때보다 발이 빨갛고 기운이 넘치는 모습으로 일터에 돌아왔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마사가 말했다. 아, 황야가 정말 예뻤어요. 새들이 일어나고 토끼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걸어서 온 건 아니에요. 한 남자가 수레를 태워줬어요. 정말로 즐거웠다니까요.
마사는 외출한 하루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어머니가 마사를 보고 반가워하셨고 빵 굽기와 빨래를 모두 해치웠다. 아이들에게 갈색 설탕을 넣은 밀가루로 과자를 만들어 하나씩 나누어 주기까지 했다. 애들이 황야에서 놀다 돌아왔을 때 과자가 딱 뜨끈뜨끈했죠. 오두막 안에 깨끗하고 뜨거운 빵 냄새가 가득했고 불도 활활 타고 있었어요. 애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닥컨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오두막은 왕이 살아도 될 만큼 좋다고요. 저녁에는 모두 불가에 둘러앉아 마사와 어머니가 찢어진 옷에 헝겊을 대고 양말을 꿰매었다. 마사는 아이들에게 인도에서 온 소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마사가 흑인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에게 평생 시중을 받아서 자기 양말도 혼자 신을 줄 모르는 아이라고. 아, 모두들 아가씨 아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마사가 말했다. 흑인들이랑 아가씨가 타고 온 배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했다니까요. 메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음에 쉬는 날 전까지 내가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해줄게. 메리가 말했다. 그러면 이야깃거리가 더 많을 거야. 코끼리랑 낙타를 타는 것이나 장교들이 호랑이 사냥을 나가는 것도 듣고 싶어 할지 몰라. 세상에, 마사가 기뻐하며 소리쳤다. 완전 정신이 나갈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아가씨? 전에 요크셔에서 했다고 들은 야생동물 구경 같을 거예요. 인도는 요크셔랑 완전히 달라. 메리가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며 천천히 말했다. 그건 생각 못했네. 닥컨이랑 내 어머니도 내가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 닥컨은 눈이 동그래질 대로 동그래졌어요. 눈알이 빠질 것 같았다니까요? 마사가 대답했다. 근데 어머니는 아가씨가 혼자 내버려진 것 같다고 걱정하셨어요. 크레이븐 씨는 그 애한테 가정교사도 없고 부모도 없는 거야? 하셔서 제가 네 없어요. 메들록 부인 말로는 생각이 나면 구하실 거래요. 근데 한 2, 3년은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대요. 했죠. 난 가정교사 같은 거 싫어. 메리가 날카롭게 말했다. 근데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가씨도 이제 공부를 해야 할 때가 됐고 돌봐줄 여자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마사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저렇게 큰 집에서 혼자 돌아다니고 엄마도 없으면 내가 기분이 어떻겠니? 그의 기운 좀 내게 해줘라. 하셔서 제가 그러겠다고 했어요. 메리는 마사를 길고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너는 나를 기운나게 해줘. 메리가 말했다. 내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좋아. 잠시 후 마사가 방 밖으로 나갔다가 앞치마 안에 무언가를 감추고 돌아왔다. 이게 뭐게요? 마사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물? 메리가 소리쳤다. 14명이나 되는 배고픈 식구들로 가득한 오두막에서 어떻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단 말인가. 황야를 지나가던 행상인이 있었어요. 마사가 설명했다. 우리 집 앞에 수레를 세웠는데 냄비랑 팬이랑 잡동사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뭘 살 돈이 없었죠. 그 사람이 막 가려는데 리자베스 앨런이 엄마, 빨간 손잡이랑 파란 손잡이 달린 줄넘기가 있어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여보세요, 잠깐만요, 그거 얼마예요? 하셨고 그 사람이
이펜스요 했어요. 어머니가 주머니를 뒤적거리시면서 저한테 마사, 내가 착한 애라서 월급을 가져다 줬지. 한 푼씩 쓸 곳이 네 군데나 되지만 이펜스만 꺼내서 그 아이한테 줄넘기를 사줘야겠다 하시고는 하나를 사셨어요. 그게 이거예요. 마사는 앞치마 밑에서 줄넘기를 꺼내 자랑스럽게 내보였다. 빨간색과 파란색 줄무늬 손잡이가 양쪽에 달린 튼튼하고 가느다란 줄이었다. 그런데 메리 레녹스는 줄넘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줄넘기를 바라보았다. 이거 뭐 하는 거야?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뭐 하는 거냐고? 마사가 소리쳤다. 인도에는 코끼리랑 호랑이랑 낙타는 있으면서 줄넘기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까만 것도 놀랍지 않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사는 방 한가운데로 달려가 양손에 손잡이를 하나씩 쥐고 줄넘기를 시작했다. 뛰고 뛰고 또 뛰었다. 메리는 의자에서 몸을 돌려 마사를 빤히 쳐다보았고 오래된 초상화 속 기묘한 얼굴들도 마사를 빤히 바라보았다. 이 평범한 시골 처녀가 자기들 코앞에서 무슨 건방진 짓을 하는 건지 의아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마사는 그런 것들을 보지도 않았다. 메리의 얼굴에 떠오른 흥미와 호기심이 기뻐서 계속 뛰면서 횟수를 세다가 100번까지 채웠다. 더 오래 뛸 수도 있어요. 마사가 멈추며 말했다. 12살 때는 500번까지 뛴 적도 있어요. 지금처럼 뚱뚱하지 않았고 많이 연습을 했을 때였지만요. 메리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자기도 흥분되기 시작했다. 재미있어 보여. 메리가 말했다. 내 어머니는 다정한 분이야. 나도 그렇게 뛸 수 있을까? 한번 해보세요. 마사가 줄넘기를 건네며 권했다. 처음부터 100번은 못 뛰겠지만 연습하면 점점 늘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한테 줄넘기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다.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장난감 중 가장 건전한 거야. 밖에서 신선한 공기 마시며 줄넘기 하게 해라. 다리랑 팔이 쭉쭉 펴지고 힘이 붙을 거다. 처음 줄넘기를 시작했을 때 메리의 팔, 다리에 그리 큰 힘은 없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솜씨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멈추고 싶지 않았다. 옷 입고 밖에 나가서 뛰세요. 마사가 말했다. 어머니가 꼭 전해주라고 했어요. 비가 좀 와도 따뜻하게 입고 최대한 밖에서 지내라고요. 메리는 코트와 모자를 쓰고 줄넘기를 팔에 걸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문득 무언가 생각나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마사, 메리가 말했다. 이건 내 월급이잖아. 이 펜스는 사실 내 돈이었어. 고마워. 메리는 딱딱하게 말했다.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마워. 메리는 달리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손을 내밀었다. 마사가 어색하게 손을 잡아 흔들었다. 마사도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그리고는 웃었다. 아이고, 아가씨는 참 별나고 늙은이 같은 애예요. 마사가 말했다. 우리 리자베스 앨런이었으면 뽀뽀를 해줬을 텐데. 메리는 더욱 뻣뻣해졌다. 내가 뽀뽀해줄까? 마사가 또 웃었다. 아니요, 저한테 안 해도 돼요. 마사가 대답했다.
아가씨가 좀 달랐더라면 스스로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가씨는 그런 타입이 아니니까 어서 밖에 나가서 줄넘기 하세요. 메리는 방을 나서며 약간 어색함을 느꼈다. 요크셔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느껴졌고 마사는 항상 메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처음에는 마사가 매우 싫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줄넘기는 놀라운 물건이었다. 횟수를 세며 뛰고 뛰며 횟수를 세다 보니 양 볼이 발갛게 물들었고 태어나서 이렇게 재미있었던 적이 없다. 해가 비치고 있었고 바람이 살짝 불었다. 거친 바람이 아니라 기분이 좋은 산들바람이 갓 뒤집어 놓은 흙 냄새를 싣고 오는 바람이었다. 분수정원 주위를 뛰고 이쪽 산책로와 저쪽 산책로를 오갔다. 마침내 부엌정원으로 뛰어 들어가니 벤 웨더스태프가 삽질을 하며 주위를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울새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메리가 산책로를 따라 그에게 뛰어가자 벤이 고개를 들어 묘한 표정으로 메리를 바라보았다. 메리는 벤이 자기를 알아차릴까 궁금했다. 사실 줄넘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벤이 소리쳤다. 세상에, 결국 넌 아이였구나. 시큼한 버터밀크 대신 아이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야. 내 이름이 벤 웨더스태프인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줄넘기 덕에 볼이 빨개졌구나. 네가 그걸 할 줄은 몰랐다. 줄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메리가 말했다.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아직 20번밖에 못 뛰어요. 계속해라. 벤이 말했다. 이교도들 사이에서 살았던 꼬마치고는 제법인데. 저것 봐라. 저 녀석이 너를 쳐다보고 있어. 울새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어제도 너를 따라다녔잖아. 오늘도 그럴 거야. 줄넘기가 뭔지 알아내고야 말 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에이. 새를 향해 고개를 흔들었다. 그 호기심이 언젠가 내 목숨을 앗아갈 거다. 조심하지 않으면. 메리는 모든 정원을 돌고 과수원도 돌며 몇 분마다 쉬었다. 마침내 자신만의 산책로에 이르러 전체 길이를 한 번에 뛸 수 있는지 시도해 보기로 했다. 꽤 긴 거리였고 천천히 시작했지만 길 반도 가기 전에 너무 뜨겁고 숨이 차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별로 상관없었다. 이미 30까지 세었으니까. 기쁨의 웃음을 터뜨리며 멈추었는데 바로 그때 보라, 울새가 긴 담장 가지 위에 앉아 흔들흔들하고 있었다. 울새는 메리를 따라온 것이었고 짹짹거리며 인사했다. 메리가 울새 쪽으로 뛰어갈 때까지 주머니 속 무거운 것이 뛸 때마다 몸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고 울새를 보자 다시 웃었다. 어제는 열쇠가 어디 있는지 보여줬잖아. 메리가 말했다. 오늘은 문을 보여줘야지. 근데 넌 모를걸? 울새는 흔들리는 담쟁이 가지에서 날아올라 벽 꼭대기에 앉았고 부리를 벌려 크고 아름다운 지저귀을 노래했다. 순전히 뽐내기 위해서였다. 울새가 뽐낼 때만큼 사랑스러운 것은 세상에 없다. 그리고 울새는 거의 항상 뽐내고 있다. 메리 레녹스는 아야의 이야기에서 마법에 대해 많이 들었었고 거의 바로 그 순간 일어난 일을 늘 마법이라고 말했다. 산들바람 중 하나가 산책로를 휩쓸고 내려왔는데 나머지보다 더 강한 바람이었다. 나뭇가지를 흔들 만큼 강했고 벽에 늘어진 다듬지 않은 담쟁이 줄기를 흔들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메리가 울새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돌풍이
느슨한 담쟁이 줄기 몇 가닥을 옆으로 밀쳤다. 그리고 더 갑작스럽게도 메리가 그쪽으로 뛰어가 손으로 잡았다. 잎사귀 아래에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잎에 덮여 있던 둥근 손잡이. 그것은 문의 손잡이였다. 메리는 잎사귀 아래로 손을 넣어 잎을 밀어 젖히기 시작했다. 담쟁이가 빽빽하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대부분은 느슨하게 흔들리는 커튼이었다. 다만 일부는 나무와 새에 기어 달라붙어 있었다. 메리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기쁨과 흥분에 손이 약간 떨렸다. 울새는 쉬지 않고 노래하고 짹짹거리며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마치 울새도 메리만큼이나 흥분한 것처럼. 손 아래에 있는 이것, 네모나고 새로 만들어진 것, 손가락이 구멍을 찾아낸 이것은 무엇인가? 1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의 자물쇠였다. 메리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를 꺼냈고 열쇠 구멍에 딱 맞는 것을 확인했다. 열쇠를 넣고 돌렸다. 두 손이 필요했지만 돌아가긴 돌아갔다. 그리고 메리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 뒤를 돌아 긴 산책로 위로 누군가 오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다. 아무도 오고 있지 않았다. 이곳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것 같았다. 메리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흔들리는 담쟁이 커튼을 뒤로 젖히고 천천히 열리는 문을 밀었다. 그리고 문 사이로 미끄러지듯 들어가 문을 뒤로 닫고 등을 문에 기대어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흥분과 경이로움과 기쁨에 숨이 가빠졌다. 메리는 비밀의 화원 안에 서 있었다.